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중보건 세 번째 기출 예상 문제 풀겠습니다. 자, 1번 HIV의 전염 경로로 오른 것은 HIV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에이즈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후천성 면역 결핍증. 자, HIV 전염 경로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성접촉이 사실은 전염 경로의 가장 이제 흔한 전염 경로가 되겠어요. 성접촉이. 아니면 뭐 모유를 통해서나 뭐 그쵸? 수혈. 성접촉이 사실은 가장 이제 흔한 경로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수혈, 그쵸? 또는 모유를 통해서 또 가죠. 그 다음에 정액, 그 다음에 질분비물. 자, 이런 것들이 전염 경로가 되겠어요. 에이즈에.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오염된 혈액이나 바늘, 맞죠? 혈액이나 바늘로 오염이 됩니다. 2번 HIV 음성 모체의 수직 감염. 수직 감염 맞아요. HIV에 우리 아기한테 간다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임신이 된다라고 하면 HIV 양성이었을 때, 여기서는 음성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양성이었을 때 양성 모체, 양성 엄마에서 우리 아기가 태아가 수직 감염으로 이제 감염이 된다라는, 전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 감염 되는 건 맞지만 이렇게 수직 감염이 되려면 엄마가 양성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3번 소변 아니고, 4번 타액, 침 아니고, 5번 잦은 악수로 뭐 걸리는 건 아니죠. 에이즈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성접촉이에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수혈, 모유, 정액, 질분비물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니까 답은 1번 오염된 혈액이나 바늘 되겠어요. 2번 결핵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할 의무 대상자는 그랬어요. 결핵 예방접종은 언제 한다고요? 0에서 4주 그쵸? 이내에 한다 그랬어요. 엄마가 만약에 결핵이라고 하면 그 0이 이제 태어나자마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즉시하고 0에서 4주 이내 하시면 됩니다. 1번 DPT 예방접종이 끝난 영아. DPT 예방접종이 끝난 영아. 영아는 0에서 1세를 말하잖아요. 근데 DPT 예방접종이 끝나려면은 디프테리아 100일의 파상풍이 DPT죠. 요게 끝나려면은 2개월, 4개월, 6개월 아이를 지금 얘기하는 거네요. DPT 예방접종은 또 언제 맞아요? 1차 2개월, 2차 4개월, 3차 6개월. 4차는요. 15에서 18개월. 5차 있어요? 네. 만 4에서 6세. 6차는 만 11에서 12세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DPT 예방접종이 끝난 영아는 2개월, 4개월, 6개월이니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2번 출생 후 1개월 미만 신생아. 그러니까 지금 4주 이내에 맞아야 되는 신생아. 요 친구가, 우리 신생아가 결핵 맞아야 되는 게 맞네요. 3번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은 뭐 10살 됐잖아요. 그쵸? 4주 이내가 아니고. 4번 홍역 예방접종을 마친 12개월 영아. 자, 12개월 아니죠? MMR 예방접종을 마친 18개월 된 유아. 아니죠? MMR이 지금 홍역, 볼거리, 풍진 다 커버하는 예방접종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MMR은 1차는 언제 맞아요? 12에서 15개월 맞고, 2차는 만 4에서 6세 이렇게 맞으면 되는데, 지금 이제 4번에 12개월, 5번에 18개월 된 우리 애기들 아니죠? 네, 그래서 답은 뭐예요? 2번 출생 후 1개월 미만 신생아 되겠어요. 3번 공중보건학의 분야 중에서 환경보건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환경보건 분야. 우리가 공중보건학의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쵸? 환경보건 분야도 있었고, 또 어떤 분야가 있었어요? 질병관리 분야도 있었어요. 질병관리 분야도 있었고, 또 보건관리 분야도 있었어요. 보건관리 분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 분야도 있었거든요. 사회보장 분야. 자, 이것들이 다 공중보건학에 포함이 되는 분야라고 그랬거든요. 자, 1번 보면은 환경위생이 환경보건 분야가 맞아요. 맞고. 2번 만성질병관리는 뭐예요? 질병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3번의 식품위생은 환경보건 분야 맞고요. 4번 산업보건도 환경보건 분야 맞아요. 5번 환경오염도 환경보건 분야가 맞으니까 답은 2번 만성질병관리가
환경보건 분야가 아니다. 그러면 질병관리 그 분야는 만성질병관리라든가 또 뭐가 있어요? 역학이라든가 그쵸? 감염병 관리 이런 건 질병관리 쪽이라 그랬어요. 또 아니면은 기생충 질병관리 그쵸? 예. 자 이런 것들은 질병관리 분야고 보건관리 분야는 많은데 이제 보건행정이라든가 뭐 보건교육 또 뭐가 있어요? 모자보건 또 가족보건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보건통계 뭐 요런 파트는 다 보건관리 분야고 전체적으로는 다 공중보건 맞아요. 사회보장 분야는 뭐가 있어요? 사회보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그쵸? 보험 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산재, 산업재해, 뭐 고용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사회보장 분야고 전체적으로 공중보건 분야에 속한다. 네, 답은 2번 만성질병관리예요. 4번 볼까요?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은 그랬어요. 정신질환자. 정신보건법상 그럼 정신질환자 누구냐 이거죠. 기질적인 정신병을 포함한 정신병을 가진 자는 정신질환자가 맞아요. 그래서 이 이제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그 뇌에 그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질병 때문에 정신병이 생겨서 이제 정신병을 가지게 된 자는 정신질환자가 맞고요. 인격장애를 가진 자도 맞아요. 그리고 3번. 알코올 중독 및 약물 중독을 가진 자도 맞고요. 뇌성마비를 가진 자. 이거는 그냥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뇌에 지금 기능에 문제가 생겼는데, 뇌성마비는 뭐예요? 지금 정신보건법상의 정신질환자가 아니다. 그래서 답은 가나다가 되겠습니다. 1번 가나다. 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조금 더 추가하자면은 뭐 망상장애라든가 그쵸?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현병이라고 하는, 예전에는 정신분열병이라고 불렀는데 조현병이라고 하는 사람 정신질환자 맞고요. 기분장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불안장애. 자, 이런 것들도 다 정신질환자의 정의에 포함이 되고, 우리가 이제 정신질환자라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망상, 그쵸? 또 망상의 장애, 또 기분의 장애, 또 환각, 그쵸? 사고의 그런 장애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어야지 정신질환자라고 정신보건법상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정신보건법상 이 정신보건법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옛날 말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정신질환자를 물어봤으니까 이거를 풀어내셔야 되겠어요. 5번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가지고 요양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기 위한 훈련기관은 그랬네요. 자,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서 요양 서비스를 하니까 답은 뭘까요? 1번 정신병원, 2번 요양병원, 3번 정신보건센터, 4번 사회복귀시설, 5번 정신요양시설. 그래서 요양 서비스를 입소시켜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훈련기관이다. 이렇게 지금 말한다라면 정신요양시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우리가 정신요양시설하고 또 정신의료기관 그리고 재활시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뭐라고 했냐면은 정신건강 증신시설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양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은 정신요양시설로 가시고, 정신의료기관은 뭐예요? 이게 정신병원 이런 것들은 다 정신의료기관이 되겠죠. 또 어떤 병원의 신경정신의학과라고 하죠, 요즘. 자, 그렇게 의원급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정신의료기관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재활, 사회복귀 이러면은 정신재활시설로 얘기하시면 되고, 요 세 가지는 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답은 5번 정신요양시설이에요. 요양서비스 제공한다.
자, 6번. 보건교육의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걸 찾아라. 보건교육 왜 하느냐? 목적이 뭐냐? 보건교육. 1번. 보건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교육하는가? 뭐 그럴듯하죠. 2번.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스스로의 건강 문제를 인식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보건교육하는가? 3번. 가족의 건강 문제를 발견해서 해결해 주려고 교육하는가? 4번. 개인의 건강 유지 증진하기 위해서 보건교육하는가? 5번. 보건 지식의 습득으로 잘못된 습관 교정하려고 보건교육하는가? 자, 가장 적합한 거, 가장 포괄적인 거, 좀 완벽한 거 찾으셔야 돼요. 답은 2번이에요.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스스로의 건강 문제를 뭔지 알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이 그 보건교육의 목적이다. 이 문장 잘 나오니까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7번. 구강보건법에서 영유아 구강보건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서 실시해야 하는 횟수는 그랬어요. 우리가 구강보건법상에서 영유아 구강보건 계획을 누가 잡으시냐면은 누가 잡으셔요? 특별 자치시장, 그 다음에 특별 자치 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께서 영유아 구강보건 교육을 잡는데 매년 한다 그랬어요. 매년 이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의 1년이 답이 되겠고,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것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 계획을 많이 세우잖아요. 그래서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그때는 답이 5년이에요. 5년마다 세운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자, 8번. 진단서, 검안서 등을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을 물어봤는데요. 가 의사, 나 치과 의사, 다 한의사, 라 조산사. 자, 누굴까요? 진단서, 검안서 또는 뭐 증명서. 자, 이런 거 교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의사팀이 교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 나, 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답이 되겠고, 만약에 조산사가 답이 나오려면 이때 치과의사가 빠지면서 예를 들어서 의사, 한의사, 조산사 팀이다. 의사, 한의사, 조산사 팀이다 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출생, 사망, 사산의 증명서를 그쵸? 그 교부를 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쵸? 이거를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의사팀이 진단서, 검안서 교부할 수 있다. 자, 9번. 결핵 예방법에 명시된 대한결핵협회의 설치 목적. 대한결핵협회하고 나오면 자, 4가지를 한다 이거죠. 4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했다. 결핵 예방사업, 결핵 퇴치사업, 또 결핵 볼까요? 결핵 예방사업, 예방 맞아요. 나, 결핵 진료사업, 진료사업 하지 않습니다. 다, 결핵 퇴치사업 맞아요. 라, 결핵병원 관리사업, 결핵병원 관리사업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은 가다가 되겠네요. 가다. 그러니까 예방사업, 퇴치사업. 요게 대한결핵협회 설치 목적이 맞고요. 2가지가 더 있는데, 결핵, 조사, 사업, 그 다음에 결핵, 연구사업. 그러니까 조사, 연구, 예방, 퇴치 이 4가지가 대한결핵협회 목적이 되겠어요. 자, 10번 볼까요? 구강보건법에 의한 영유아 구강건강진단에 포함되는 사항은 그래서 영유아 구강건강진단에 뭐가 포함되냐? 가, 치아 의식 상태 얼만큼 썩었느냐? 예, 이거 봅니다. 나, 치아 및 구강 발육 상태가 어떤가? 예, 좋아요. 다, 기타 구강질환 상태 뭐 볼 수 있죠. 라, 치아 마모 상태는 우리 영유아가 뭐 마모될 일은 없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요거는 영유아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답은 1번의 가나다가 되겠죠. 가나다, 치아 우식 상태, 치아 구강 발육 상태, 기타 구강 질환 상태.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직업병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은 그래서 직업병이란 게 도대체 뭐냐? 1번. 작업 중 발생하는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 직업병이냐? 2번.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정의 질병이 직업병이냐?
3번 산업장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 그게 직업병이냐? 4번 생산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이 직업병이냐? 5번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질병이 직업병이냐? 자, 직업병이 뭐예요? 직업병이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특정한 질병을 말한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고요. 자, 12번 의료인의 결격 사유 물어보네요. 우리가 의료인이라고 하면 누군가요? 의사팀 있죠. 의사팀 3명. 그쵸? 누구예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쵸? 그리고 간호사팀 2명 있어요. 간호사, 조산사. 그쵸? 네. 자, 이렇게 5명만 의료인이에요. 의료법상. 자, 의료인이 근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요. 의료인 못 되는 사람은 정신질환자, 의료인 결격 사유가 맞아요. 예. 정신질환자, 의료인 못 됩니다. 의료 관련 여기 법령이에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자. 자,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했지만 그 형의 집행이 일단 끝났어요. 그러면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 결격 사유 맞아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그런데 그 피성년 후견인을 예전에는 이제 금치산자라 그랬고 피한정 후견인을 이제 한정치산자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제 피한정 후견인은 이제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인데 뭔가 이제 정신적인 어떤 그런 정신상의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서 사무 능력이라든가 재산 관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후견인이 필요한 상태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성인이 됐다고 해서 뭐 동의 없이 뭔가 어떤 재산과 연관되는 어떤 그런 행위를 막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정신적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한테는 당연히 그 보호자, 그 부모 특히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뭔가를 재산상의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한정 후견인은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한 사람이고 이보다 더 심각한 사람은 사무 능력, 재산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한 사람. 그러니까 정신적인 결함이 너무너무 심한 사람이 오히려 피성년 후견이 되겠어요. 피성년 후견인.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정신적인 능력 결함이 항상 있는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선고를 받았는데 복권된 자는 다시 이런 데서 벗어나고 괜찮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격 사유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답이 뭐가 되겠어요? 가랑 다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의료인 결격 사유 누구냐?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13번 전염병 예방법상 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한 국가 예방접종 사업의 대상이 되는 질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필수 국가 예방접종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번의 수두, 2번 황열, 3번 말라리아, 4번 장티푸스, 5번 발진티푸스에서 우리가 무슨 예방접종 맞습니까? 여기서 수두를 맞고 있죠. 예, 답은 그래서 1번 수두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2급 감염병 중에서 수두가 예방접종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가 되잖아요. 수두는 2급이죠. 이번에 황열은 3급이죠. 말라리아는 3급, 장티푸스는 2급, 발진티푸스는 3급 되겠어요. 답은 1번 수두. 자, 14번 헌혈을 위해서 체열을 실시할 때 실시하는 검사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1번 혈당 검사 실시하지 않아요. 2번에 비형간염 검사는 체열할 때 헌혈을 위해서 체열할 때 실시하는 것이 맞고요. 그쵸? 혈액으로 이제 옮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형간염이. 3번의 C형간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검사를 하는 거 맞고, 4번의 ALT 검사, 그러니까 ALT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간 검사죠. 간 기능 검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간 기능 검사에는 사실 AST, ALT 그 두 가지가 있는데 AST보다는 우리가 ALT를 검사함으로써 뭐 바이러스라든가 그쵸? 뭐 약물, 자 이런 약물이나 뭐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그 간 손상에
간 손상이 되었다는 것을 더 표시할 수, 더 나타낼 수 있는 이 수치를 봅니다. 그래서 ALT, 이 간 기능 검사하는 거, 간 수치 검사하는 거 맞아요. 자, 5번 후천성 면역 결핍증 검사하는 것도 해야 되죠. 해야 돼요. 에이즈 검사 한다라는 거죠. 에이즈 검사. 헌혈할 사람 에이즈 검사 당연히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검사를 하냐면 매독 검사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T, 림프 뭐라 그랬어요? 영양성 바이러스 검사도 한다 그랬죠. 이거는 뭐예요? 림프종이라든가 제가 뭐라고 했나요? 그 백혈병을 유발한다 그랬죠. 예, 백혈병 유발하는 그런 바이러스. 이 검사 헌혈을 해서 체열을 실시할 때 검사한다. 아닌 것은 혈당 검사 답은 1번 되겠고요. 15번 산업장애 재해 발생과 관련되는 요인은 자 산업장애 재해 그러니까 산재와 관련되는 요인들을 찾아라라는 건데 작업 환경 상태가 나쁘면 산재 재해가 많이 발생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요인이 맞고 근로자의 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작업자들이 피로하면 그쵸 재해가 더 발생이 되겠고 맞아요. 작업 숙련도 아무래도 신참보다는 그쵸 작업 숙련도가 높은 고참들이 또 재해 발생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 숙련도도 재해 발생과 관련이 있으니까 맞고 근로자의 작업상 부주의 그러니까 좀 부주의하거나 또 뭐 실수하거나 이런 것들도 재해 발생과 연관이 되니까 이것도 맞으니까 다 맞네요. 네, 그래서 가나다라 다 맞다.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다 맞다. 자, 16번 의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의원급 의료기관은 되게 쉽죠. 앞에 땡땡 의원이라는 말이 있으면 다 의원급 의료기관이에요. 자, 1번 한방병원은 병원급이고요. 2번 치과병원도 병원급. 3번의 한의원은 의원급이 맞고요. 4번의 요양병원도 병원급이네요. 5번의 조산호는 조산호 따로. 그래서 병원 그냥 땡땡 병원도 그렇고요. 그쵸? 종합병원도 병원급. 그래서 지금 1번에 한방병원, 2번에 치과병원, 4번에 요양병원, 그 다음에 추가로 병원, 종합병원은 이제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이 되겠고, 조산원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한의원, 뭐 치과의원, 그쵸? 그냥 의원, 요거는 이제 의원급 의료기관이니까 답은 3번 한의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새로 나온 그 의료법에서 제가 정신병원이 이제 뭐 추가가 됐다 의료기관에 그쵸 따로 이렇게 추가가 됐다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토탈 그 의료기관은 10개가 되는 거예요. 요게 지금 제가 다 쓴 것이 9개거든요. 9개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거 새로 이제 바뀐 법으로는 아마 시험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우리가 2021년 3월 13일이 시험인데요. 네. 지금은 이제 9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제 최근에 바뀐 거가 이제 정신병원이 추가가 되었다. 의료기관에 그거예요. 근데 알고만 가고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9개가 의료기관이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7번 질병 발생의 요인 중에 숙주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숙주 요인.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질병 발생이 되려면 뭐 숙주도 있고 뭐 병원체도 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숙주에 관련된 건 어떤 거냐? 성별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인종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 면역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도 질병 발생이 하느냐 마느냐, 더 세지냐 마냐 관련이 있죠. 숙주의 영양 상태도 관련이 있고 또 어떤 게 관련이 있어요. 뭐 생활 습관이라든가 그쵸? 자,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반응이 다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성별, 인종, 면역, 영양에 따라서 다 그 질병 발생에 대한 반응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나다라 다 맞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별, 인종, 면역, 영양. 답은 5번. 자, 18번 혈액관리법에서 정하는 혈액 업무에 포함되는 것은 그랬어요. 혈액관리 업무. 여기가 이제 혈액관리 업무라고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쵸? 혈액관리 업무 얘기하는 거다. 자, 근데 여기에서 포함되는 건 뭐냐면 가체열도 포함되고요. 검사 맞아요. 제조도 맞고요. 보존도 맞아요.
그래서 답은 5번 가나다라 치열검사 제조보전 맞습니다. 조금 더 추가하자면 공급의 업무도 있고 또 추가하자면 품질 관리의 업무도 있습니다. 자, 19번 지역사회 인구 특성을 파악할 때 필요한 자료는 이거 외우시는 것이 좋겠어요. 우리가 지역사회 인구 특성 파악할 때 앞자만 외워볼까요? 조조 영모 외울게요. 조조 영모. 네, 이렇게 외우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조조 영모. 그래서 조 출생률, 조 사망률, 영아 사망률, 모와 비로 끝나야 돼요. 모와 비. 자, 이게 인구 특성을 파악할 때 필요한 자료다. 그러니까 답이 가나다라 다 맞고, 지금 조 출생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연도에 우리가 이제 7월 1일 날짜를 연합인구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12월까지인데 한 중간쯤 되는 그 날짜. 그래서 특정 연도의 그 연항 인구 분에 그 당시에 그 7월 1일 날짜 인구 분에 그 해에 총 얼마 출생했느냐. 그쵸? 총 출생아 수 곱하기 1000 하면 우리가 그게 조출생률이에요. 연하 인구분의 총 출생아 곱하기 1000. 그리고 조사망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연항 인구분의 그쵸? 특정 연도의 연항 인구분의 그 해에 사망한 우리가 총 사망자 수 있죠? 곱하기 1000 하면은 요거는 조사망률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 해에 얼마나 죽었냐 그걸 보는 건 조사망률. 그 해에 얼마나 출생했느냐 그쵸? 출생한 아이가 몇 명이냐 이거를 보는 건 조출생률. 영아 사망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은 얼마가 태어났는데 그쵸? 네, 영아 사망률이라고 하는 건 몇 명이 태어났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해에 총 태어난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총 출생아 수에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영아니까 영아는 1세 미만이 1세까지. 그러니까 1세 미만이에요. 여기서는 1세 그 미만의 영아 사망이니까 1세 미만의 그 사망한 애가 몇 명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총 출생아 수분의 1년 미만의 사망아 수 곱하기 1000 하면은 영아 사망률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모아비는 뭐예요? 모아비. 예, 이거는 그러니까 비율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1000 안 하고 100 할 건데요. 가임 여성분의 가임 여성. 그러니까 임신이 가능한 여성 인구죠. 분의 0에서 4세 인구예요. 여기서 아동이 0에서 4세. 그러니까 모아비는 가임 여성 인구분의 0에서 4세 인구 곱하기 100 하면 모아비가 되겠습니다. 자, 률 하면 곱하기 다 1000 이렇게 했었죠. 네. 자, 인구 특성 요거 다 해당한다. 조출생률, 조사망률, 영아 사망률, 모아비. 그래서 답은 5번. 20번 우리나라 보건사업 업무를 최말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보건행정기관이 여기서 어디겠어요? 1번 국립의료원이에요. 의료원이에요. 2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일까요? 최말단. 3번 도립, 시립병원. 4번 국립보건연구원. 5번 국립대학병원. 어딘가요? 최말단에서 1차 보건의료를 행하고 있다. 뭐예요? 2번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되겠죠?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